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준호 표결 불참 사건. 매불쇼와 장윤선 기자 채널에서 다뤄졌는데 한준호의 입장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불참한 표결 중에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줬는데 한준호가 이에 대해 뭐라고 변명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후보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네네. 이제 그 본인 기분에 대한 본인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는 네. 어려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론사는 이제 선배란 단어를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유시민 선배님을 어려서 보면서부터 자라온 사람이고, 관련된 책 쓰신 것들 뭐 저는 열심히 읽었던 독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는데 해설가가 선수 오늘 컨디션 왜 저래, 자기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할 수 있죠.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 매불쇼는 약간 장르로 보면은 뭐랄까 정치를 다루긴 하지만 일종의 정치 풍자 개그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랄까요, 약간 다큐 같이 하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냐, 그냥 차라리 저한테 그냥 한 달이 건너면 저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야, 한 의원 요즘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관계 네. 영역이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네네. 아니, 연상될 만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1편에 대한 부분인데. 네, 1편 얘기는 아니고. 아니, 네. 그러니까 1편을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시냐라는 영상을 찍어 그러니까 올렸기 그 때문에. 평가는 이제 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계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니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할 프로그램도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 마찬가지. 네. 야구를 보면 평론의 영역이 있고 직접 플레이를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 이후에 네. 그 우리 후보님이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네. 그 매불쇼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을 쓰실 때 좀 잘 나온 걸 써주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얼굴이 좀 잘 나온 걸 써주시지. 아이고 참, 제 얼굴로 살래요. 저는 고발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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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평론의 그거는 영역입니다. 조금 약간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네네. 그 제 캠프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매불쇼를 캠프에서 잡고 나 저한테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여기 오느라고 한 3개 정도의 그 일정을 캔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또 그런 얘기를?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양해 전화를 구하고 오늘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론의 영역은 어쨌든 평론의 영역이고 후보가 되면은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네.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가 덕분에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22시간 만에 후원도 모집이 되고, 네. 어떤 측면에서는 두 분에 비해서 인지도도 좀 약한데 덕분에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네. 버즈량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러냐. 나 오늘 나가게 되면은 그냥 방송 가가지고 내 도움 될 수 있는 방송 좀 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네. 아유. 제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네. 최욱 씨한테. 그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이 진짜 한준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의원 네. 입장에서 뭐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이지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동지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네. 이게 동지를 딱 머릿속에서 떼고 생각하면 진영의 논리로 가버리게 돼서 이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뭐 저희는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4월 7일이 될지 아니면 4월 17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끝나고 나면 선택되는 후보를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당연히 공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캠프 측에도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했고 기왕 나가는 거 덕분에 인지도도 조금 올라갔는데 네. 뭐 제가 왜 경기도에 지사 출마를 했는지 또 한준호의 역량이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답하고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네,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경기도지사 네. 한준호 후보님, 요건 이제 그 바쁘시니까 아마 이제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라서 봤죠. 예, 다 볼 수도 없을 테고 네. 그런데 우리 후보님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은 뭐 너무 당연하고 네, 비평 네. 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냥 사실관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그냥 그 우리 후보님이 선거 기간 동안에 찍어서 올린 영상이니까 그거를 그냥 진짜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예, 그래 올렸던 겁니다. 네네. 네. 뭐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막 계속 다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데 네네. 사실 후보로 뛰다 보면은 거의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아, 뭐 정도로 그렇죠. 뛰어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제가 이제 보내오는 것들을 보고 뭐 저도 이제 매일 라이브를 하니까 평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각자의 평론 분야이긴 한데 네. 되도록이면 서로 동지의 언어를 좀 쓰자. 네. 네. 요즘 그래서 한준호는 9박 10일 네, 지금 경기도 네, 네. 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입었습니다. 네. 네, 진짜. 바빠요. 진짜. 아니 그 다니시면은 솔직히 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솔직히 외모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죠? 보면 네. 시장 같은 데가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닐수록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되도록이면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식사 같이 하고 왔는데 네. 이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듣는 얘기하고 서류 보는 것과 맞아. 정말 다르지. 천지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자주 하고 있고 네. 또 그 듣다 보면은 그러세요. 생긴 것과 다르네 이러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긴 대로 논해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이렇게 자, 우리 후보님이 경기도지사가 된다. 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한 표라도 좀 더 찍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그때 분들도. 그러면 네. 왜 찍으면 뭐가 달라지는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때 야 한준호 찍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음. 오 그래? 네. 그럼 나 찍을게 이렇게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아주 어려운 제가 P10, 판교 10개 만들기, GTX 링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어려워.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예, 맞아. 저는 오히려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교통이라고 봐요. 교통. 경기도에서 출퇴근 제가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맞아요. 교통비가 더 듭니다. 아 비싸요, 맞아 버스비. 비싸요. 네. 그리고 시간은 더 들어요. 일단 첫 번째 교통비 줄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제가 저희 지역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하나. 이게 거점형 어린이집. 오. 아이가 눈도 안 떴는데 데리고 7시 반, 막 8시 경기도에서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일찍 받아주는 곳이 없고 내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인근에 어린이집 별로 없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 행신역 옆에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때에 맡기고 저녁 9시 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역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막 한 100여 명씩 줄 서 있어요 지금. 경기도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인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도록 이런 거점형 어린이집들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준호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경기도 곳곳에서 한준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를 만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광교 가야죠. 네, 맞아요. 도지사를 도청이 만나기까지는 거기 있으니까.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네. 민원 하나 제기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근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곳곳에서 한준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다니시겠다. 그렇죠. 많이 현장에서. 듣고 제가 그래서 처음 정치할 때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하자 그랬어요. 네. 내 거를 자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뒤에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치 듣고 이걸 어떻게 정책과 예산으로 담을까 고민하는 정치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돼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해명의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는 네. 나름 또 요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안 물어보면 또 내가 또 욕 먹는다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사과한 것도 제가 뭐 이거는 봤으니까. 물어보실 질문이 뭔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네. 이거 뭐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게 편파야. 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 법안들 뭐 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중수청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게 조금 뭐 알려지면서 네. 뭐 사과를 하는 것까지도 제가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표결에 같아서.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네. 본회의 참석을 했고 투표를 못 했습니다. 네, 네. 투표를 못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정중하게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해야 돼요. 네. 문의형 네. 투표로. 이게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투표하고 이제 그 다음 투표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투표는 전자투표를 앉아서 해요. 네. 그 금방 끝나요 이게 네. 한 1, 2분에 끝나는 건데 아마 그 순간에 전화를 아마 이제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투표를 네.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개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뭐 하나의 사안은 이제 중수처법은 저런 이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투표 저는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끊는 것까지는 하고 이제 뭐 어쨌든 늦게 출발한 후보로서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표결 못한 거 맞습니다. 투표 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그 말씀을 주셔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 네네. 됐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4년간 대통령과 임기를 거의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지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함께 갈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 주말 사이에 네.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이제 떠돌았던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네. 표결에 왜 불참을 한 거냐, 무슨 이유였냐에 대해서 또 그거는- 그걸 막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냈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는 네,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본회의에는 다 참석을 했다. 본회의는 다 참석을 했고 예, 그 표결을 할 때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끊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기로 하기 때문에 예, 수기를 해놓고 이제 자리에서 착석해 있다가 예, 제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잠깐 바깥에서 받고 있는 사이에 표결이 진행돼서 급하게 뛰어들어갔는데 제가 몇 초 차이로 이제 표결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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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뭐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주요 법안에 참석을 안 한다는 제 의정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방송 사법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켰고 제가 지금까지 어제 처리된 어쨌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결국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제가 본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석을 했고 필리버스터 표결 이후에 네. 가끔 의원들께서도 실수하세요. 다른 표결들도 보시면은 다른 후보들도 네, 표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표결하지 않고요? 필리버스터를 표결하고 그러니까 중지하는 것까지 예예예 부를 부 쓰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개표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네,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뭘 표결이 딴 일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게 끊으면 그 끊긴 앞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어제가 그때 같은 중수청법
네. 관련된 것들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때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표결을 못한 건 아니고 그 직전에 네.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전화를 잠깐 받고 이제 표결이 진행돼서 막 뛰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제가 놓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개혁 법안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제 주요한 오늘 또 이제 봉화마을까지 가서 보고하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비판이 상당히 있어서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결을 못한 그러니까 겁니다. 표결을 네. 못한 것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네. 그 장인수 기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가 네.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변화를 줄 만한 일이 생겼나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 때문에 대통령까지 마치 영향을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짜여진 것은, 그러니까 뭐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지만 취재를 했으면은 그 근본이 되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주요한 사안을 방송이 됐던 기사가 됐던 내기 전에는 네,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저도 그 기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게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제보자 한 사람, 흔히 말하는 취재원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자질이 부족하고 그게 얼마나 큰 사태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김어준 씨 진행자도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플랫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김어준 씨의 겸손 인터뷰에서. 힘들다에 가서 네, 예. 얘기를 했죠. 예, 네. 그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고 김어준 씨와 뉴스공장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당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네. 판단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당인이 한 사람이시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시기도 근데 하시고. 플랫폼 자체는 네. 예를 들어 제가 카우치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데 2007년 MBC에서 일었던 카우치 사건은 당시에 생방송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 플랫폼을 다 고발하기 시작하면은 예. 모든 플랫폼들 방송사들 다 고발당해야 되죠. 예. 그런데 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리 예방을 하거나 예. 또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인수 기자가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허위 사실 아니 그러니까 뭐 취재 보도 과정에서 뭐 네. 약간 이 요소 자체가 네. 뭐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족했을 이를테면 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든지 밭글이라든지 아니, 뭐 제보를 그런 전부 수준으로 다 보도하진 않죠. 보도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맞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 네. 이를테면 뭐 조선일보가 짠 프레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럴 때마다 비판해 왔죠. 아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니 장인수 사건과 관련해서 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거래설로 명토 박아서 보도한 건 조선일보가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당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당에서 대응하는 부분까지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니 대표에서 말씀 주시라는 게 아니라 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문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있죠 당연히. 네.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당이 대응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 허위 사실을 한 거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잡았다면 거기에 예.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죠. 이제 거기까지 당이 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그 프로세스를 예.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지도 위치에 있지 않고.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가 된 것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검찰들의 수사 배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남은 과제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치유 또는 뭐 봉합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갈등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의 역할인데 이런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방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향은 잠시 멈추고 수교하는 데서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쫓기지 않고 과정 관리와 이런 갈등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